참 팍팍한 세상이죠. 내 탓이라 자책하며 속 끓이는 일,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지금 당신 곁을 맴돌며 들어오려 하는 이름 모를 귀인의 신호를 가만히 짚어볼 거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아 다 싫다며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역설적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진짜 내 편이 나타나거든요. 이 영상 중간에 덮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해요. 마지막 자리에 가서야 그 귀인이 어떤 얼굴로 오는지 또렷이 잡히니까요. 채널의 다른 대인관계 영상이 눈에 밟힌다면 그거 우연 아니에요. 같이 보시면 얽힌 매듭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눈길이 오래 머물고 손끝이 당기는 그 한 자리 가만히 골라보세요.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지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풀이를 더 깊게 파고들게 하는 참 든든한 힘이 된답니다. 1번 고르신 분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놓인 까만 흑요석부터 가만히 쓸어볼게요. 손끝에 닿는 느낌이 참 서늘하고 겉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운데 소금빛 한 점 통과하지 못할 만큼 새까맣고 단단해요. 이 돌이 원래 외부의 탁한 기운을 탁 튕겨내고 자기 내면을 겹겹이 보호하는 성질을 가졌거든요. 이걸 고르신 분들의 속마음이 지금 제 손끝을 타고 너무나 무겁게 전해져 와요.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겉으로는 웃고 계시죠. 남들 비위도 제법 잘 맞춰주고 무리 속에서 모난 돌 안 되려고 둥글둥글하게 때로는 속도 없는 사람처럼 애쓰며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사람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다 끊어내고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콱 숨어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음속엔 이미 높다란 철벽을 쳐두셨어요. 여기에 겹쳐나오는 표지 카드가 비미호라는 여왕의 카드예요. 이 여왕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자기만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는 아주 독보적이고 꼿꼿한 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껍데기뿐인 인연들에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부터 지켜내려는 아주 방어적인 상태에 서 계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았으면 이렇게 얼음장처럼 마음을 닫으셨을까 참 안쓰럽고 가슴이 아려요. 하지만 제발 자책은 그만하세요. 내가 예민하고 모자라서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갉아먹는 이기적인 관계들 속에서 나라도 나를 살려야만 했던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잔뜩 웅크린 채로 열어본 첫 번째 핵심 자리에 참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가족 카드가 조용히 앉아있네요.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지붕 아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카드를 보시고 내 현실은 이렇게 삭막한데 무슨 가족이고 행복이냐며 허수음 지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건 지금 현실이 마냥 평온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밑바닥, 그 지독한 갈증을 거울처럼 맑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 누구보다 씩씩한 척, 상처받지 않는 척 서늘한 흑요석처럼 굴고 있지만 사실 인생에서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나 남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인맥이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털썩 주저앉아 숨 쉴 수 있는 단 한 사람 혹은 단 한 곳의 안전한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깨지고 진흙창을 굴러도 너 참 애썼다, 괜찮다며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그 소박하고 변함없는 온기가 지금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을 밀어내고 선을 그으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고 진실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는 이 딜레마. 이것이 지금 삶을 꽉 쥐고 흔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다 마음이 이토록 헛헛해졌을까? 지나온 발자취를 짚어보니 길 떠나는 사랑 카드가 아주 무겁게 지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익숙한 터전을 뒤로 한 채 거친 바람 부는 낯선 길로 나서는 굽은 뒷모습이 보이죠. 이건 단순히 이사를 했다거나 직장을 옮겼다는 식의 물리적인 이동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그 깊은 단절감, 뼈아픈 이별의 흔적이 아주 짙게 배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크게 다치면서 혹은 내가 온 마음과 시간을 다해 헌신했던 어떤 무리에서 결국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으셨나요? 속이 새카맣게 문드러질 만큼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깨닫고 미련 없이 하지만 피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돌렸던 그 서늘한 시간들이 선명하게 익혀요. 등 뒤에 꽂히는 수군거림이 시려도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야만 했던 그 외롭고 고단했던 길. 남들은 훌훌 털어내라. 쉽게 말해도 혼자 밤새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서러움이 이 한 장의 카드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특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당도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들여다보면 숨이 턱 막히게도 난파선 카드가 떠올라 있네요. 거친 파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차가운 물결 위로 부서진 널빤지들이 위태롭게 떠다니는 아찔한 장면이에요. 문득 일상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 어디로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겠고 당장 숨쉬기조차 버거운 그 캄캄한 감정의 실체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아프지만 뼈 때리는 말 하나 할게요. 배가 부서졌으면 빨리 쓸만한 널빤지 하나라도 붙잡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와야지. 거기서 내가 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여기 남은 내 짐들이 얼만데 하면서 바가지로 물 퍼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무거운 배랑 같이 깊고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주변에 억지로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 같은 인연이나 이미 바닥이 다 드러난 껍데기뿐인 직장, 나를 갉아먹는 환경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손을 놓으셔야 해요. 이미 반토막, 난 배 위에서 어떻게든 균형 잡아보겠다고 안간힘 쓰는 건 스스로를 바다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이 난파선은 인생이 끝났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가라앉는 과거에서 당장 탈출해서 새로운 살기를 찾으라는 아주 명확하고도 절박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내 배가 이 지경으로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을까? 그 숨겨진 밑바닥의 원인을 파헤쳐 보니 구석에서 처녀 귀신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짝사랑 카드가 나와요. 이게 남녀 간의 애틋한 로맨스만 말하는 게 아니란 거 느낌 오시죠? 그동안 겪어온 모든 인간관계의 뼈아픈 축소판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만 양보하고 나만 지갑 열고 나만 배려하고 나만 전전긍긍하며 애태웠던 그 지독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말이에요. 가만히 눈 감고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10분의 1도 내어주지 않는데 혼자서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그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혼자 변명까지 만들어가며 죽은 관계를 억지로 질질 끌고 오지 않았나요? 그 상대방이 유별나게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두 사람의 결이 안 맞는 건데 어떻게든 그 틈을 메워보려고 내 생사를 깎아낸 거죠. 이 카드 속 귀신의 텅 빈 눈빛을 보면 참 처연하고 또 억울해요. 돌아오지도 않을 메아리에 실속도 없는 허상에 혼자 진을 다 빼고 영혼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으니 튼튼하던 배도 침몰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남한테 퍼주던 그 지독하고 슬픈 짝사랑. 제발 거두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쏟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앞으로 다가올 귀인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미 반토막이 난 이 위태로운 배에서 어떻게 몸을 피하고 살기를 찾아야 할까요? 그 명확한 돌파구를 알려주는 행동 지침 자리에 사냥꾼들 카드가 아주 날선 기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 속 사냥꾼들의 눈빛을 가만히 마주해 보세요. 아주 매섭고 오직 타겟 하나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죠. 주변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든 바람이 거세게 불든 절대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팩폭이자 처방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누군가 내 상처를 알아주고 구원해주길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 손으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셔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기적인 관계, 억지로 웃는 얼굴로 겨우겨우 유지해야만 했던 가짜 인연들. 이제는 사냥꾼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끊어낼 표적으로 삼으세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내 속을 시궁창으로 만드는 짓, 오늘부로 완전히 끝장내셔야 합니다.
그 알량한 미련의 끈을 단칼에 끊어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직관이 번뜩이며 살아나거든요. 독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리고 나면 바깥에서는 어떤 기운이 새롭게 밀려 들어올까요? 외부 변수를 짚어보는 자리에 탑돌이 카드가 아주 고즈넉하고 평온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네요. 사람들이 달빛 아래 모여서 거대한 탑을 중심으로 둥글게 둥글게 도는 풍경이에요. 내가 억지스러운 인연의 가지들을 쳐내고 내 곁에 빈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두면 참 신기하게도 나랑 영혼의 결이 맞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빈 공간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억지로 쫓아다니고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돼요. 묵묵히 내 중심을 꽉 잡고 탑을 돌듯 내 일상의 궤도를 걷다 보면 그 고요하고 묵직한 진심의 파동을 읽고 자연스럽게 발을 맞춰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상처를 이해하고 그저 곁에 나란히 서주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위로가 되는 진짜 무리들, 그 진짜 인연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당장 혼자가 되는 것 같은 그 서늘한 외로움에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이 폭풍 같은 6월이 저물어갈 즈음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질까 결실의 자리를 열어보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참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엽전 2번 카드가 그 비워둔 자리에 아주 다정하게 안착했어요. 이 카드는 금전적인 융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은 신호거든요. 처음에 쥐고 있던 그 서늘하고 새까맣던 흑요석처럼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노크해주는 진짜 귀인 혹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는 결실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무언가를 나누는 이 모습처럼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내 헛헛함과 상처를 찰떡같이 알아보고 곁에 가만히 머물러주는 사람. 혹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온전한 반쪽을 되찾는 깊은 안도감. 그 따뜻한 온기가 찾아와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차가운 손을 마침내 꽉 잡아줄 겁니다. 이 모든 아프고 외로운 과정을 등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끝내 힘을 실어주시는 수호신령님의 자리를 보니 서왕모님 카드가 아주 웅장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여왕이자 가장 귀하고 지혜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바스라질 것 같은 여러분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해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왜 그 좁은 곳에서 상처받으며 마음을 구걸하고 있느냐?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남들 상처 입을까봐 배려하느라 이리저리 깎여나가고 멍든 여러분의 자존감을 이 서왕모님께서 아주 고귀하고 품격 있게 다시 끌어올려주고 계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곳에 머물지 마세요. 억지로 자신을 낮추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빛나야 할 분들입니다. 자, 이 밝은 기운을 내 현실로 바짝 당겨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해보시면 좋을 실전 행동 조언 몇 가지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연락처 목록부터 한번 싹 열어보세요. 이름 석자만 봐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거나 나만 끙끙대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억지 인연들 분명히 눈에 밟히실 거예요. 눈 딱 감고 과감하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해버리세요. 내가 내어준 이 낡고 탁한 마음의 방을 물리적으로 비워내야 새롭고 맑은 귀인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 챙기느라 바빠서 나 자신은 늘 뒷전으로 미뤄뒀던 그 서러운 시간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쯤은 혹은 이번 주말엔 오롯이 나 하나만을 위해 시간과 돈을 넉넉히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가격표 보며 망설였던 정말 좋은 음식, 예쁜 옷, 혹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찻집에서의 온전한 1시간, 핑계 대지 말고 훌륭하게 차려진 식사나 선물을 나에게 대접하세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우하는 그 작은 정성 하나가 바로 서왕모님의 거대한 보호와 축복의 기운을 내 삶에 직접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 그동안 이리저리 사람한테 치이느라 속이 숯검정이 되도록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제는 가짜를 털어내고 진짜 내 편이 들어오는 밝은 결이 열렸으니 무거운 마음의 짐 좀 편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풀이가 여러분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온기를 지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 한번 가만히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파동이 다시금 좋은 인연을 부르는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갈 테니까요. 이번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보태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기운이 다음 풀이를 더 깊고 맑게 뽑아내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번 자리를 고르신 분들, 테이블 위에 놓인 짙은 푸른색의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 원석부터 가만히 손에 쥐어볼게요.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참 묵직하고 단단해요. 이 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짙은 밤하늘에 금빛 별가루가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아주 깊고 신비로운 빛을 내거든요. 가벼운 거칠애가 아니라 영혼 밑바닥부터 통하는 깊은 지혜와 인연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진 돌이에요. 이걸 고르신 분들의 현재 심리가 이 원석의 질감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반듯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제법 잘하는 외향적인 결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마음은 어떠냐? 가볍게 만나서 의미 없는 수다나 떨고 헤어지는 그런 얄팍한 관계들의 진저리가 난 상태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영혼의 주파수가 탁 맞는 진짜 내 사람 하나가 미치도록 고픈 거예요. 여기에 겹쳐진 표지 카드를 보면 만신댁의 남산신 카드가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죠. 마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사람들 사이에 얽힌 문제를 뒤에서 묵묵히 중재해주는 실력자 실력님이거든요.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남산신 같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요? 남들 고민 다 들어주고 중간에서 갈등 다 해결해주고 언제나 든든하고 기대기 좋은 사람, 정작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남들 챙기느라 나 자신을 완벽하게 방치해버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인연복이 없을까? 자책하고 계시죠? 자책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너무 내어주기만 하느라 정작 본인 마음의 곳간이 텅 비어버린 탓이니까요.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열어본 첫 번째 핵심 자리에 홀레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붉고 푸른 화려한 예복을 입고 만인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아주 경사스럽고 묵직한 장면이죠. 이 카드가 꼭 진짜 결혼을 당장 앞두고 있다라는 1차원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진짜 갈망이 바로 이 견고한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끊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하는 가벼운 인연 말고 세상이 다 알도록 도장을 쾅 찍고 묶이는 단단한 연합, 그게 연인이든 평생을 함께할 비즈니스 파트너든 아니면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깊은 지인이든 간에 내 존재를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곁에 서줄 완벽한 내 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잔치판 한가운데 서서 정작 내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이 없어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듯한 그 지독한 고독감이 이 화려한 홀레카드 이면에서 서늘하게 만져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완벽한 내 편에 목이 마른 걸까? 지나온 발자취를 짚어보는 자리에 금의 환양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림 속 선비가 화려한 관복을 입고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환호를 한 몸에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죠. 이 흐름이 참 마음을 아프게 찌르네요. 과거의 여러분은 남들이 보기에 꽤나 번듯하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든 어떤 시험이나 고비를 훌륭하게 넘겼든 주변에서 너 참 대단하다, 멋지다며 박수치는 상황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황금빛 옷이 얼마나 무겁고 덥고 숨막혔는지 남들은 몰라요.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느라 완벽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라 정작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안아줘라는 약한 소리를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남들의 환호 소리가 커질수록 철저하게 혼자 견뎌야 했던 그 고립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막처럼 바싹 말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한 시간을 지나온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 자리에 귀부인 카드가 아주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엔 화려한 장식을 얹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발각될까봐 잔뜩 겁에 질려 있고 입술은 꾹 다물려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처절한 민낯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여전히 금에 환영했던 그 능력 있고 여유로운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죠. 모임에 나가면 미소 짓고 남들 이야기에 고개 끄덕여주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그 화려한 비단 옷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중적인 감정에 숨이 턱턱 막혀요. 내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이 처절한 비밀을 남들이 눈치챌까봐, 그래서 지금껏 쌓아온 내 번듯한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속으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겉으론 우아하게 차 한 잔 마시는 이 숨막히는 연극,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리자면, 그렇게 껍데기 지키려다 여러분 진짜 영혼이 먼저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여러분을 이토록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숨겨진 원인의 자리를 긁어보니 아주 얄밉고도 소름 돋는 도둑 카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도둑이 무서운 건 칼을 들고 대놓고 협박해서 내 돈을 뺏어가는 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방심한 사이, 내가 허허 웃으며 등 돌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내 귀한 것들을 소리 소문 없이 빼가거든요. 이건 물리적인 재물의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 기생하면서 여러분의 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야금야금 빼먹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이 도둑의 진짜 정체예요. 여러분은 금의 환양의 관복을 입고 듬직한 남산신처럼 사람들을 다 품어주려 했죠. 사람들은 그걸 참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겉으론 여러분을 치켜 세워주고 대단하다 칭찬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힘들 때만 들러붙어 단물만 쏙 빼먹고 입을 싹 닦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아한 귀부인처럼 체면을 차리느라 그 도둑들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문을 열어둔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 원인을 똑똑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도둑질해 가는 가짜 인연들에게 둘러싸여 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고 맞이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자책은 멈추시고 도둑 맞은 내 자리에 울타리부터 다시 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의 상처와 내 에너지를 갉아먹은 숨은 원인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았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숨막히는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행동 지침과 마침내 다가올 진짜 귀인의 모습을 후반부에서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선택지의 후반부를 열어볼 차례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여러분의 지난 흐름과 현재의 곤란함이 무엇인지 명확히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고 어떤 복을 챙겨야 할지 그 열쇠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 지침의 자리에 물동이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 카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묵묵히 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지죠. 사실 그동안 여러분, 사람 챙기랴, 내 체면 지키랴, 껍데기만 화려한 기부인처럼 사느라 진짜 중요한 내 몫의 물은 다 쏟아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남들 시선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그릇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그 물동이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남들한테 쏟던 그 에너지를 딱 반만 덜어내서 본인의 내면을 채우는 데 쓰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선택, 나를 조금이라도 더 웃게 만드는 선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이번 달 여러분이 물동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오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내 중심을 잘 잡고 가다 보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변수의 자리를 보니 업적 카드가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그동안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 올린 가치를 세상이 알아주는 신호예요. 이제껏 도둑들에게 뺏기기만 했던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이번 달을 기점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눈여겨보고 귀한 제안을 해온다거나
혹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일에서 꽤 괜찮은 성과가 터져 나올 거예요. 굳이 티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손을 내밀 테니 자신감을 좀 더 가지셔도 돼요. 그렇게 흐름이 바뀌어 다가올 결실의 자리를 확인해 보니 엽전 6번째 카드가 아주 탐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나무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 찬 모습이죠. 이건 여러분이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정당하게 받을 복이 제 발로 찾아온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드디어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금전적인 흐름도 덩달아 넉넉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억지스러운 애정 결핍이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평온함이 찾아들 거예요. 이번 달 끝에 여러분이 쥐게 될 건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니라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여유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등 뒤에서 가장 강렬한 기운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은 백마장군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기상이 높고 진취적인 신령님이신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는 너를 가두고 있던 그 낡은 관복을 벗어던지고 너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호령하고 계세요. 그동안 귀부인 카드처럼 남들 시선 의식하며 스스로를 가뒀던 그 틀을 백마장군님의 칼로 시원하게 쳐내시는 거죠. 이분은 여러분이 남들 그늘에서 조연으로 사는 걸 절대 못 보십니다. 본인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당당하게 자기 가치를 증명할 때 그 백마의 기운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운을 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실전 비방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의 공간을 정화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현관 입구에 작은 종이나 풍경 같은 걸 하나 달아두어 보세요. 맑은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던 탁한 기운들이 씻겨나간다고 상상하시는 거죠. 도둑처럼 내복을 훔쳐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끊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만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는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근사한 카페에 가서 혼자 책을 읽든 공원을 조용히 걷든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나를 두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신령님의 처방입니다. 내가 내 안을 온기로 가득 채워야 비로소 진짜 귀인도 알아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자신을 칭찬하는 기록을 하나 남겨보세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잘했던 말,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의견을 냈던 작은 용기, 그런 것들을 짤막하게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동안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체면 차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좀 벗어던지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을 위한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풀이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인연들이 깃드는 예쁜 씨앗이 될 거예요. 다음 달 여러분이 얼마나 더 당당하게 피어날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연의 결을 따라 3번 자리에 손길이 닿으셨군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이 갈색빛 호환석을 가만히 쥐어보세요. 햇살 아래서 보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결이 참 매력적이죠. 이 돌은 묵직한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통찰력과 막혔던 금전의 물길을 터주는 돌파구 같은 기운을 품고 있어요. 이걸 고르신 분들은 지금 당장 내 삶을 짓누르는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제 손끝에 너무나 뜨겁게 전해져 오네요. 이 호환석의 현실적인 통찰 기운이 우리 앞에 놓인 할머니 카드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가만히 들여다볼게요. 이분은 참 따뜻해 보이시죠? 하지만 그 품 안에는 세상을 견뎌온 아주 강인하고도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속으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모르는 척, 괜찮은 척하며 할머니의 그 너른 품에 숨어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는 그 할머니 뒤에 숨어서 울음 삼키는 짓 그만두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은 그저 다독여주는 부드러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호환석처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내 안의 묵은 상처와 불안을 털어내고 아주 독하게 새 판을 짜야만 하는 흐름이에요.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돌보고 내 현실을 바로 세우는 곳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흐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제일 먼저 영적인 그릇부터 가만히 열어보겠습니다. 슬롯 첫 번째 자리에 폭포 수령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거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 아래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내는 이 모습. 지금 여러분의 심리 상태와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누군가는 참 심각하게 고민하고 누군가는 그냥 묵묵히 버티고 있지만 뼈 때리는 조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런 지독한 인내심이 아니에요. 지금 그 폭포 아래서 본인이 무엇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건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혹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낡은 자존심 세우느라 억지로 견뎌내는 그 시간들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제는 그 폭포 밖으로 걸어 나와서 본인 몸에 묻은 차가운 물기를 닦아내고 따뜻한 햇볕 아래서 숨을 좀 골라야 할 때입니다. 그 지독한 인내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치렀으니까요. 그만하세요. 이제는 자책도 멈추고 본인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폭포 밖으로 나와서 지난 시간을 짚어보니 밤길 나그네 카드가 흐릿하게 비치고 있어요. 어두컴컴한 밤길을 등불 하나의 의지에 홀로 걷는 모습인데 참 외로우셨겠어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본인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길을 찾아왔던 겁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어 묵묵히 걸어온 그 길. 누군가 내 마음 한 자락만 알아줬어도 이토록 지치진 않았을 텐데 철저히 혼자라는 감각이 그동안 여러분을 참 많이도 갉아먹었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참 묘합니다. 출산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 밤길을 걸으며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들이 사실은 새로운 삶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창조, 결과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는 지금 아주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이나 혹은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아주 귀한 기운이 이미 본인 안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과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난 밤길을 걸어오며 흘린 그 눈물이 지금 본인 안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품어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헛헛하고 불안할까? 원인을 파고드니 훼손된 무덤 카드가 숨겨진 자리에서 울고 있네요.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진짜 근원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기운을 자꾸만 갉아먹는 건 바로 이 훼손된 인연 혹은 내 근본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낡은 골이에요. 과거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나 혹은 내 근본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이미 정이 뚝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래도 그게 내 뿌리니까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진짜 이유입니다. 뿌리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무에 물 주고 있는 격이라고요. 그 무덤을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나에게 더 이상 영양분이 되지 않는 과거의 모든 관계를 이제는 묻어버리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폭포 아래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그 아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구체적인 길을 짚어드릴게요. 행동 지침 자리에 정화수기도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이 카드를 보고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정성으로 띄운 맑은 물, 한 그릇에 달빛이 내려앉는 모습이 그려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본인의 정성을 다 쏟아부었죠? 이제는 그 정성을 고스란히 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아주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에 나를 위해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오늘 하루도 남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겠다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내 안에 찌꺼기를 씻어내는 이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뜻밖의 변수가 찾아오는데 무구 카드가 나타나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이 아주 신비하고 기묘한 경로를 통해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인연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나 꼬였던 매듭을 툭 풀어주는 그런 경험 말이죠. 여러분이 나 자신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하면 신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판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의 끝에 다다르면 엽전 7번째 카드가 여러분의 손에 아주 풍성하게 쥐어집니다. 가을 들녘의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무르익은 모습이죠. 이건 지난날 여러분이 혼자 밤길을 걸으며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이 이제는 결실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든든한 신호입니다. 금전적인 여유도 따르겠지만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온전히 돌보고 아껴주었던 그 마음이 단단한 자산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나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황금기가 비로소 열리는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수호신령님, 마고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만물의 시작과 끝을 관장하는 아주 장엄한 여신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본래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았을 뿐이다. 이제는 그만. 너라는 꽃을 피워라. 남들 비위 맞추느라 혹은 내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 챙기느라 정작 꽃망울조차 터뜨리지 못했던 여러분에게 이제 활짝 피어나라고 등을 떠밀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남들을 위해 썼던 그 강인함과 따뜻함, 이제는 오롯이 나에게 쓰세요. 마고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니 그 어떤 세상의 찬바람도 여러분의 꽃을 꺾지 못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상에서 바로 해보시면 좋을 실전 행동 조언 2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나를 위한 공간을 아주 작게라도 마련해 보세요. 방 한 구석 혹은 화장대 위 어디든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나 좋아하는 향기 하나를 놓아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마고 님의 기운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나만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꼭 한 번씩 말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달에는 거절을 연습해 보세요. 그동안 부탁받으면 거절 못하고 억지로 다 들어주느라 본인 일 다 망치고 마음 상했죠. 이제 누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딱 한 번만 숨을 고르세요. 본인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1순위로 지켜야 한다는 걸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연습입니다. 그동안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체면 차리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좀 벗어던지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을 위한 행복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 풀이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인연들이 깃드는 예쁜 씨앗이 될 테니까요. 늘 응원합니다. 다음 달 여러분이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4번을 고르신 분들, 앞에 놓인 이 공작석을 가만히 쥐어보세요. 짙은 초록빛 사이로 물결치듯 일렁이는 그 오묘한 결이 참 신비롭죠. 이 돌은 오랜 시간 묵혀둔 응어리를 씻어내고 아주 강력한 변화를 이끄는 기운을 가졌거든요. 이 돌을 고르신 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겉으로는 누구보다 의연하고 어른스러운 척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작 골마가는 상처를 외면한 채 이제는 다 털어내고 새 판을 짜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제 손끝에 너무나 뜨겁게 전해져 와요. 이 공작석의 치유와 변화의 기운이 우리 앞에 놓인 할아버지 표지 카드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가만히 들여다볼게요. 이 카드를 가만히 보세요.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속으로는 애가 타면서도 겉으로는 점잖게 웃고 넘겨야 했던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속으론 다 알고 억울하면서도 괜히 모르는 척 내 자리가 있으니까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는 그 알량한 체면과 채통 때문에 나를 깎아먹는 짓 그만두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은 그저 어른스럽게 묵묵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공작 속의 기운처럼 내 안의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껍데기뿐인 체면보다 내 진짜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독하게 판을 바꾸어야만 하는 시기예요. 자책하며 속 끓이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돌보는 곳으로 온전히 쏟아보자고요. 이 흐름을 짚어보니 슬롯 첫 번째 자리에는 치유 카드가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앞서 말했듯 이분은 군신,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 고단함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져요. 근데 이 카드가 핵심 주제로 떴다는 건 이제는 그 싸움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그동안은 무조건 앞만 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달려야만 이기는 줄 아셨죠? 하지만 이 카드는 무작정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어떤 싸움을 피하고 어떤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 판을 다시 짜라는 하늘의 일침이에요.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니 벼락장군 카드가 어지럽게 얽혀 있네요. 이 실령님은 갑자기 벌어지는 일, 준비 없이 당해야 했던 상황을 상징해요.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몰아친 사건들 때문에 참 정신 없으셨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날벼락처럼 뚝 떨어진 문제들 때문에 아마 밤잠도 많이 설쳤을 겁니다. 내 실수가 아닌데도 뒤집었어야 했던 억울함, 혹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흔들리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막막함, 그 벼락 같은 시간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작두 타기 카드입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서는 건 신의 뜻을 현실로 증명해내는 가장 아슬아슬하고도 신성한 결단의 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딱 그래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베일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주 살얼음판 걷듯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라 판단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걸쳐두었던 것들, 망설이며 미뤄두었던 일들을 이제는 아주 과감하게 결단해야만 하는 순간이에요. 작두 위에서 중심을 잡듯 지금 여러분은 아주 예리하고 명확한 선택을 내릴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그 한마디 결정이 그동안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열쇠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할까? 숨겨진 원인을 들여다보니 꽝사냥 카드가 구석에서 울고 있네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사냥꾼들이 꿩을 쫓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본질을 자꾸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우러러보는 목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를 쫓느라 정작 내 마음의 평온은 다 내팽개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냥은 원래 정확해야 하는 법인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은 꿩을 한꺼번에 쫓느라 관역이 다 흐릿해져 있어요.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쏟아야 하는 사냥인지 그 본질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사냥꾼의 발걸음은 헛된 고생만 반복될 뿐이니까요. 이제는 꿩 사냥 그만하고 진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4번을 고르신 분들, 앞서 치열한 결단이 필요한 작두 타기 위해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위태로운 칼날 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떤 복을 챙겨야 할지 그 명확한 길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 복잡한 상황을 타개할 행동 지침 자리에 모내기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봄볕 아래 땀 흘리며 하나하나 모를 심는 이 풍경,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네요. 그동안 내가 흘린 땀이 당장 성과로 안 나온다고 조급해 하셨죠? 그런데 모내기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벼가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딱 이렇게 해보세요. 거창하게 판을 키우려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심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논 전체를 다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한 줄만, 내일은 그 다음 줄만 심는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아주 좁은 영역에만 몰입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부터 싹이 튼튼하게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깊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외부 변수로 미래 카드가 살며시 겹쳐 들어옵니다. 이게 참 묘한 기운인데 남들에게 굳이 떠벌리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아주 긍정적인 협력의 신호예요. 그동안 여러분의 성과를 뺏어먹던 도둑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나를 돕고 싶어 하는 진짜 숨은 귀인이 곁에 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한 관계보다는 둘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이나 협력이 여러분을 돕게 될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소한 제안들 중에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이 꽉 찬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세요. 그것이 작두 위의 중심을 잡게 해줄 튼튼한 지지대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흐름을 타고 나면 결실의 자리에 엽전 5번째 카드가 아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엽전 5번 카드는 권력의 정점과 확신을 뜻하거든요. 치유 장군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두 위에서 결단했던 그 노력이 결국 여러분을 내가 속한 영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돈이 좀 들어오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내 이름값이 높아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아주 귀한 결실입니다. 이제는 남들 쫓아다니며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흐름을 든든하게 바치고 계신 수호 신령님은 금강역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불법을 수호하고 악기를 제압하는 아주 강력한 기운을 가진 신령님이시죠. 금강역사님이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서 아주 매서운 눈으로 나쁜 기운들을 다 쳐내고 계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열정을 갉아먹던 꿩사냥꾼들, 여러분을 흔들던 잡다한 구설들을 이분께서 다 단칼에 정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꼿꼿하게 본인의 길만 가세요. 혹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한다 싶을 때 금강역사님이 내 뒤에 서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기운이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처방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사방이 막힌 답답한 기운을 뚫어내기 위해 집안의 가장 높은 곳이나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책상 위를 깨끗이 비워보세요. 불필요한 서류나 묵은 물건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금강 역사의 기운을 내 삶에 불러오는 아주 좋은 비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본인의 직관을 믿어야 할 때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흘려버리고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작두를 타는 신령님이 되어야 하는데 남의 말에 휘둘리면 그 위태로운 작두 위에서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깃발을 꽂고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그동안 치열하게 싸우느라 남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 이제는 다 보상받을 때가 됐어요. 오늘 풀이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결단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 칼날 위에서도 당당하게 춤추는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